논란의 중심, 또 이재명 지사입니다. 경찰이 해경군 김 씨는 김혜경 씨가 맞다라고 발표한 후에 후폭풍이 아주 상당한데요. 경찰은 이처럼 해경군 김 씨 계정의 글과 사진 등이 김 씨의 개인 SNS에 다수 올라온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우연한 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 지사 측은 정황과 의심만으로 수사가 이루어졌다며 저급한 정치를 한 경찰에 절망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최대한 압수수색에 빨리 충실하게 협조해서 끝내고 이 사건의 실체가 빨리 드러나서 제 아내가 좀 자유롭게 되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하자면 이제 시간을 다시 4월로 되돌려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의를 위하여라는 닉네임의 이 트위터 계정에 전해철 의원을 비방하는 글이 게재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트위터 계정 전화번호 뒷자리하고 김혜경 씨 그 전화번호 뒷자리가 44로 같다는 점 등 어떤 이런 단서들을 토대로 해서 계정주에게 해경군 김 씨라는 이제 별명을 붙이게 되는 거죠. 지난 4월에 전해철 의원이 이 해당 사건을 경기도 선관위에 신고를 했고 또 경찰 수사가 시작이 된 사건입니다. 이 발표 나고 나서 이제 우리 외부자들 반응 되게 궁금했고요. 특히 우리 진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왜 또 제가 견디겠어요? 아니 우리가 이제 항상 토론을 하다 보면 의견이 좀 많이 갈려서. 예. 뭐 허위무사처럼 됐잖아요. 아니요. 저는 그 이재명 지사 편도 아니고 또 전해철 씨 편도 아니고 저는 두 남자 다 내 취향 아닙니다. 저는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좀 이상하다는 말씀 좀 드릴 것 같고요. 예. 이 트위터 본사 협조가 있거나 아니면 김혜경 씨가 핸드폰을 갖다 스스로 내놓지 않는 한 확증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두 가지가 필요하잖아요. 일단 그 문제의 계정이 누구 것인지 확정을 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문제의 계정이 오케이. 김혜경 씨의 것이다 하더라도 그게 또 공유가 되거나 이랬을 거란 말이죠. 그랬을 경우에는 문제의 글을 누가 썼는지 또 확정해야 되는 건데 사실상 그건 미션 임파서블이라고 보고요. 다만 기소까지 될지는 몰라도 유죄 판결을 받아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경찰에서 계속 스모킹건 해서 언론에서 떠도는데 내가 건드를 봤는데 스모크가 없어요. 이건 스모킹 건 아니다. 다 아닙니다. 예. 지금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증거가 하나도 없고 제가 더 의심하는 건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스모킹건이란 말을 계속 쓰느냐. 저는 그게 더 의심스럽다라는 거죠. 뭐 스모킹건이 없다는데 이 정도면은 거의 99% 유죄받을 정도의 스모킹건이라고 봐야 된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이건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휴대전화를 수사에 앞서서 바꾸지 않습니다. 그럼 벌써 그 자체가 증거인멸이라고 의심을 받기 때문에 그 정상적이면 절대로 바꾸지 않아요. 근데 바꿨죠? 근데 제출을 안 했죠? 이거는 사실은 휴대전화 포렌식만 하면 아주 간단히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 있었으면 내놓으면 돼. 그리고 근데 만약에 그때 요청을 했더라면 저희가 드렸을 텐데 왜 7개월 동안 또 요청을 안 했는지 정말 저희도 이상하고 저희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저 최근에 바로 드러난 뭐 손석희 앵커가 평발 얘기를 하면서 한 코멘트를 우리 아들도 평발이었는데 하는 거를 이 계정주라고. 트윗으로 예. 올리고 바로 또 그걸 본인의 카카오 스토리에 올렸다는 예. 그런 것까지를 모두 전부 정황으로 본다면 이거는 차고 넘치는 증거로 유죄 판결을 받는다고 봐야 돼요. 진 교수님 반박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스모킹건들이라는 거잖아요. 이것들 이게 사실 굉장히 허술하거든요. 아직 예를 덜 들어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짧은 시차, 사실 그것도 1분의 시차거든요. 얼마든지 다른 사람이 올릴 수도 있는 거고 쉽게 말하면 4만 건의 트윗을 했는데 그중에서 정말 이런 것들이 유의미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유의미한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하나, 둘, 세 건이거든요, 지금. 아니, 그게 아니고. 잠깐만요. 세 건인데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상당히 많은 퍼센티지로 그런다 하더라도 이게 동일인이다라는 확증이 안 되기 때문에 정황 증거인데 통계적인 유의미성도 못 갖는다고 한다면 사실 정황이 되기도
힘들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정렬 변호사 말로도 간접 증거만으로도 유죄 선고된 사례가 본인이 많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법조 여기 뭐 전문가의 두 분이 의견을 한번 계시니까. 들어봅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 우연히 반복되면 필연이 된다라는 거. 이게 전략이거든. 증거가 없기 때문에. 예. 제 머릿속에는 어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머릿속에 이제 그림이 있는데 그거 이따 말씀드리기로 예. 하죠. 두 분은 어떠신가요? 저는 솔직히 이제 우연이 뭐 너무 많이 겹치면 그리고 이 우연들이 뭐 일치하는 접점이 있으면 그거는 의심받을 만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경찰이 이런 부분을 보통은 일반적인 수사할 때는 이렇게 열심히 하지도 않습니다. 불기소 날 사안인데 이제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열심히 해가지고 이런 교점을 찾아내는 것 자체가 이제 불쾌한 거죠. 의도가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런 부분을 떠나서 지금 그 변호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 정도로만 증거가 공판에서도 유지된다면 그때는 유죄가 나올 수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만약에 말하는 그 스모킹 건의 전체 정말로 어떻게 보면 확증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합리적 의심을 좀 깨뜨릴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게 나오면 이 정황 증거들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바로 유죄가 나올 거라고 단정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찰이 그 스모킹 건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때 얘기했던 게 졸업사진을 카스에 올렸는데 10분 뒤에 트위터에 그대로 같은 사진이 올라갔다. 이 얘기를 하면서 스모킹 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저는 그때 그걸 보고 굉장히 의아했어요. 저게 무슨 스모킹 건이라고 저렇게 얘기를 하나? 왜냐하면 그 10분이라는 시간은 얼마든지 다른 이미 이재명 지사처럼 지지자가 많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그렇게 카피를 해가지고 다른 데 전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인 거거든요. 뭐 그게 좀 그랬는지 두 번째로 다시 얘기한 게 그 다음 아이디죠. 그러니까 트위터에 등록된 지메일 아이디하고 똑같은데 지메일이 아니라 이제 다음에서 등록이 됐다가 4월에 이제 이게 수사가 시작되니까 바로 이제 폐쇄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폰도 바꾸고. 근데 그 마지막 한 곳이 이재명 지사 집이다라는 거였어요. 이거는 스모킹 건이다. 그런데 스모킹 건은요. 트위터에 등록된 지메일을 어디서 썼느냐라는 게 IP가 나오면 그건 스모킹 건이 될 수 있어요. 그거야말로 빼박입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데 그거랑 똑같은 아이디라 할지라도 다음 아이디예요. 이거는 직접 증거가 아니라 이제 간접 증거 중에 하나죠. 물론. 근데 간접 증거는 100개가 있어도 직접 증거 하나만 당할 수가 없어요. 저는 제대로 된 재판은 어려울 것이다. 혹시 유죄로. 재발론 근데 있으신가요? 저는 이정렬 변호사의 그 태도 있지 않습니까? 그 어느 정도 성향을 좀 잘 압니다. 아는데 그렇게 무모하게 나가는 데는 항상 이유가 있는 그 성향을 가지신 분이거든요. 저는 정말로 본인이 판사였지 않았습니까? 네. 판사였고 만약에 본안 가서도 이게 분명히 확증한 스모킹 건이 없으면 이게 유죄가 안 날 거라는 걸 알 텐데 저렇게 세게 나가는 걸 보면 요번에 저희가 스모킹 건이라고 얘기했던 게 바로 JTBC 그거예요. 카카오 스토리. 그렇죠. 카카오 스토리. 그 자기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방송 나가가지고. 근데 얘기할 수 없다. 취재해보라. 또 취재했더니 이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정렬 변호사가 진짜 스모킹 건이 있다면 그 얘기는 안 했겠죠. 어떤 얘기냐. 간접 증거로만 유죄 판결이 난 전례가 그렇죠. 있다. 이 얘기를 뭐 하려고 했겠어요. 네. 그죠? 결국은 간접 증거 정도만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자백 같은 거라고 봐야죠. 저에게는 결정적인 스모킹 거는 없을 것이다라는 반증이. 이정렬 변호사도 지금 인정하는 게 뭐냐면 그 메일이 공유됐다라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봐도 내가 이제 또 프로파일러잖아요. SNS. 굉장히 다양한 목소리들이 섞여 있거든요. 여러 사람들이 공유했고 김혜경 씨가 공유했느냐 같이 썼느냐 안 썼느냐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난 예컨대 내 생각은 좀 있거든요. 공유했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봐요. 아, 공유했을 수도 있다. 예. 왜냐하면 그게 이메일 그렇게 되면 유죄인데요? 그렇게 되면. 예컨대 그 이메일이라는 게 그렇게 되면 유죄죠. 이것도 근데 이 추정이다. 추정에 의하면. 그렇죠. 이건 추정에 의한데 왜냐하면 내가 이제 프로파일러로서 그걸 읽어보잖아요. 김효경 씨가 그것을 공유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어떤 걸 딱 보면 아 이건 정말 이 본인이 아니면 쓰기 좀 힘든 글인데. 근데 이분들이 쓴 글들은 대충 아무 문제가 없는 글이고요. 문제 삼은 글은 있잖아요. 다른 목소리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썼다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뭐냐? 이 두 가지다. 그 계정 자체가 확보하는 거, 확정하는 거. 그다음에 그 계정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이게 공유된 걸 갖다 이정렬 변호사도 인정하잖아요. 그 중에서 누가 문제가 되는 그 트윗을 썼느냐를 확정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내가 볼 때.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지금 잠깐 내가 그 얘기를 좀 할게요. 지금 이 SNS 선거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큰 오해가 하나 있어요. 이 계정을 만약 공유하고 있다고 치면은 나는 자기 함정을 파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이재명 지사가 문제가 돼. 왜? 상대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특히 선거 캠프에서 그것이 설사 사실이라고 해도 범죄가 됩니다. 백발백중 유죄 판결 나옵니다. 나왔어요 다.
그리고 중재예요. 그 캠프에서 만약에 이거를 공유를 해서 움직였다면 어떻게 되냐면 이재명 지사가 알았으면 이재명 지사도 당선무효에 해당되는 사안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계정을 공유했다는 것 그렇죠. 자체는 더 크게 지금 더 확산될 크게 수 있다는 말하면 거잖아요. 작은 거 피해가려고 지금 더 큰 지금 저 수렁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라고. 그리고 사실은 그 계정 내가 만든 거다. 내가 한 거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면 돼요. 근데 아무도 못 나서고 있잖아, 지금. 법적으로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죄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볼 수 있지만 정치적인 사건으로 보면 저는 정치적으로는 유죄다 이미. 그래요. 그렇게 국민 봐요. 판정단이 벌써 정치적으로 80몇 보면. 프로가 이건 납득하기 어려운 그렇죠. 저 유죄라고. 근데 공유된 거 저는 공유된 거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쟁점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계정주가 그 김혜경 여사라면 그걸로 이미 끝나는 거예요. 이 사건은 다 정리되는 거예요. 그걸 확인할 수 없다가 지금 진 교수님의 의견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게 논쟁이 되는 건데 저는 왜 정치적으로 유죄냐면 자기가 결백하면 결백하다는 증거를 국민 앞에 제시를 해야 될 의무가 있죠. 다음에 그 계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다음에다가 이거 내 계정이었는지 확인해 달라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바로 그거예요. 그죠? 본인은. 예. 본인은. 예. 트위터도 마찬가지예요. 그 본인은 우리나라 이런 중대한 일이고 경기지사의 문제니까 저는 충분히 요청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행위를 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국민들이 의심을 하고 제대로 자기 결백을 증명해내지 못했다고 하면 저는 법적인 유무죄는 이미 그건 중요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유죄가 됐다. 김혜경 씨 본인 명의로 혹시 그 트위터 본사에다가 의견 밝혀달라 이렇게 좀 직접 요청하실 생각을 하시면 그게 상식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거지. 그 계정이 제 안의 것이 아닌데 어떻게 물어봅니까? 그건 내 거다라고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사실은 프레임과 함정이죠. 그렇죠. 정치적 유죄인데 저는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 사건 자체의 성격을 좀 얘기하고 싶거든요. 이게 범죄인가 잘 모르겠어요. 지금 건 게 죄목이 명예훼손하고 공직선거법상 그 허위사실 공표잖아요. 그 노무현 대통령을 비하했다. 근데 노무현 재단에서 처벌 의사가 있느냐? 반의사 불벌죄잖아요. 없어요. 문재인 대통령을 비하했다. 청와대에서 설마 처벌하라 그러겠어요? 없어요. 전해철 본인을 비하했다. 이분 고소 초래했거든요. 남는 게 이제 허위사실 공표인데 그걸 보니까 문준영 씨 특혜 취업 의혹이에요. 근데 이건 공인에 대한 검증의 차원에서 누구나 다 의혹을 제기했던 거잖아요. 모든 당에서 그걸 의혹을 제기했던 거거든요. 두 번째가 전해철이 자유한국당과 손을 잡았다? 이게 허위사실입니까? 이건 사실이 아니라 주관적 평가거든요. 그 얘기는 나도 했어요. 바른미래당하고 공범이에요, 그러면? 다 잡았다. 나도 고소한다든지. 쉽게 말하면 이게 사실상 한마디로 기소할 만한 범죄 사실 자체가 없는데 경찰력에 한 개 팀이 붙어가지고 7개월 동안 뒤진 거거든요. 그거는 또 전혀 다른 차원이니까 그건 나중에 할 얘기고. 게 아니고요. 전해철과 손잡았다라는 것은 저도 진 교수님 의견에 동의해요. 그것이 사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손잡았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진짜 손을 잡은 거냐? 아니면 그게 아니라 결탁했다는 거 아니에요. 선거라는 전쟁에서는 상대방 경쟁자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표현이다라고 봐요. 그럼 평가죠, 평가. 그러니까 명예훼손이라는 건 사실을 말해야 명예훼손이 될 수 있어요. 구성 요건으로. 근데 평가를 말해서는 그는 명예훼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허위사실 요건에 해당이 안 된다. 그렇죠. 허위 사실이 아니니까. 그렇죠. 모욕이 될 수는 있어요. 전해철 의원이 내가 무슨 자한당이랑 손을 잡아 나를 모욕했어.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럼 선거법 위반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래서 허위사실 유포가 되지는 않는 거예요. 저도 선거 과정에서 낙선의 목적이 있었다면 모르겠지만 사실에 대한 의견이라든지 평가를 내리는 것 관련해서는 그게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보지는 않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선거 과정에서 과열이 됐기 때문에 전해철 의원이 어쨌든 고발을 한 거긴 하지만 결국에는 취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됐다고 저는 그러니까 보여집니다. 쉽게 말하면은 수사를 할 수 있는 범죄 사실 자체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제가 볼 때 이런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또 하나 표현의 자유하고 익명의 자유의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번에 이제 문바들이 또 몰려갔습니다, 노무현 재단한테서. 막 니들 왜 이재명을 공격하지 않느냐라고. 그랬더니 유시민 이사장이죠.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 재단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 그들이 요거를 갖다 아주 점잖게 거절을 했죠. 저는 이게 굉장히 핵심적이라고 보거든요.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계셨다면 과연 자신의 지지자들이 익명이 보장된 SNS 계정을 갖다 강제로 까는데 찬성하셨을까요? 그것도 자기를 모욕했다는 이유로?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거는. 그래서 사람 사는 세상이다라고 한다면 그 목표를 이루는 방식에서부터 그걸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이분들이 하는 게 바로 뭐냐. 집요하게 쫓아다니면서 공격을 하는 엘리에스 카네티가 말하는 추적군 중이거든요.
이건 분명히 민주주의적 존중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